무려 200%에 가까운 실제 수익을 내셨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어떤 전략을 사용하셨길래 200% 가까운 수익을 내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젠고수를 모셔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젠포트 유저 중에서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계시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조금이라도 팁을 얻어보려고 마련한 자리인데요. 오늘 첫 번째 초대석은 바로 코스피 5000으로 알려지신 코스피 5000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스피 5000이라는 게 대충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그 이름을 지으신 이유와 본인 소개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젠포트에서 코스피 5000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나스닥처럼 코스피가 쭉쭉 올라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코스피 5000이라는 닉네임을 지었고요. 만약 코스피가 5000이 도달을 하면 코스피 1만, 코스피 5만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바꿀까 생각하고 있어요. 대형주, 우량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젠포터 입장에서는 또 오르면 좋은 거지 안 올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는 있잖아요. 우량주가 올라가면 따라서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들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 네. 오르면 좋죠. 네.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은 코스피가 2,500이건 5,000이건 지난 2023년 말부터 지금 촬영하는 2025년 3월까지 무려 200%에 가까운 실제 수익을 내셨거든요. 대단하십니다. 네. 왜냐면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어떤 전략을 사용하셨길래 200% 가까운 수익을 내셨을까요? 제가 사용한 기본 전략은 이제 추세 전략이에요. 추세는 말 그대로 가는 놈이 더 가는 전략이니까 이제 수급하고 추세가 들어올 때 이제 단타 매매를 진행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네, 사실 그 젠포터 분들이 추세 전략 많이 사용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추세 전략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팩터를 추가하기도 하고 조금 조미료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MT도 넣으셨어요? 마켓 타이밍 넣지 않았어요. 마켓 타이밍을 넣지 않으셨어요? 예. 대단하시네요. 종목당 많이 투자하세요? 적게 투자하세요? 처음에는 백테스팅 할 때는 뭐 2종목도 해보고 한 종목도 해보고 뭐 10종목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하는 게 나아가지고 저는 한 4종목 아, 네 종목. 매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목표가는 좀 어떻게 두시나요? 좀 짧게 두시는지 길게 두시는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10% 내외 10% 네. 내외. 야, 사실 마켓 타이밍이 없이 운영하다 보면은 짧게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꽤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좀 운영하신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 정도면 등락폭이 좀 큰 편이니까 이 정도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봐야겠죠. 아, 젠포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본인은 젠포트를 어떻게 접하게 됐고 또 이렇게 수익이 좋은 전략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한번 설명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젠포트를 처음 접한 게 재작년 젠포터즈, 서브터즈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예, 맞아요. 아. 대학생 서브터즈 겸 대학생 모의 투자 알고리즘 투자 대회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전에도 자동 매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일반인들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노코드 방식이다 보니까 편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거기서 설명해 주신 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이 전략 저 전략 해보다가 조금 수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2023년에 저희가 했던 그 서브터즈에 참가하셔서 처음 젠포트를 알게 되셨고 네. 그때부터 운영을 시작한 게 지금의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고. 기본 뼈대는 그때 만든 게 기본 뼈대고 아, 이제 그때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건 수정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최종본으로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 뼈대는 저희 지금 백테스트 들어가 보면은 샘플 전략에도 뼈대가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뼈대를 어떻게 더 디벨롭하는지 그 아까 말씀 주신 조미료 같은 걸 뭘 넣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다양하게 공부를 해왔어요. 요즘 뭐 책도 많이 나오고 뭐 유튜브나 영상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저희 젠포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이제 정보들 새로운 팩터라던가 이제 기존의 팩터들을 연구한 내용 같은 걸 올려주시기도 하고 보다 보면 그 뉴지스타 관리자라는 분들께서 올려주시는 게 또 있어요. 아, 예. 그다음에 또 기존 회원분들도 가끔 톡톡 던지는데 이런 거 내용 중에서도 꽤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뉴지스타 카페에도 카카오톡에 올린 것도 이제 카페에 있는 내용을 많이 올려주시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팩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기존에 단순히 알고 있던 것만 가지고는 뭐 그렇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실제로 백테스팅이나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명해 주시니까 이것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백테스트를 어마무시하게 해보셨나요? 백테스트를 꽤 많이 돌려봤어요. 100번 이상 돌려본 거. 근데 이게 백테스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과최적화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최적화 문제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수십만 %, 수백만 %도 과최적화가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지를 하다 보면 또 알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이라는 게 백테스트요? 실제 실제 백테스트를 하다 아. 보면은 이게 요거 하나 빼면 수익률이 막 10배가 오르고 특정 종목만 빼면 막 5배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또 만들 수가 있거든. 마음만 먹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백테스트 하면서 이런 게 과체적화 요소겠구나 해서 그런 것들을 빼서 좀 현실적으로 백테스트를 하신 건가요? 그쵸. 너무 처음에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지표도 이것저것 많이 넣어보고 젠포트에서 보면 뭐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끝까지 썼는데도 모자라가지고 막 그래요? 해가지고 저희 서버 부하의 주범이셨군요. 네, 합성 올려가지고 합성도 해보고 했었는데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게 테스트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또 뭔가 생각한 대로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도 굉장히 단순해요. A and B 이게 다예요. 진짜요? 네. 그동안 좀 뭔 짓을 했는지 전 최소 A, B, C, D, E까지는 가야 그래도 뭔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수식 두 개에다가 우선순위에서 뭔가 좀 이렇게 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물론 A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 RSA 하나, 뭐 MACD 하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 합성한 거 하나, 합성한 거 하나 이렇게 해서 A and B긴 한데 이거 외에도 이제 매수 조건 몇 %에서 매수한다, 뭐 매도 조건 어디서 매도한다, 스탑은 어디서 한다 이런 것들이 종합된 게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얼마 전 저희가 진행한 그 온라인 줌 설명회에도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설명회가 사실 완전 초보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는데 그거를 이수익률 내시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또 설명을 또 해주시면서 홈페이지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초보자분들이 또 질문을 하시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초보자분들이 하는 질문이 또 다르잖아요. 이 초보자분들이 하는 질문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생각해서 있죠. 예.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설명도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젠포트도 시장이 좋아야 돈을 벌잖아요. 인버스 같은 걸 넣어두면 시장이 떨어질 때도 벌 수 있겠지만 그래 버리면은 시장이 올랐을 때 덜 벌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코스피 5천이 아니라 1,500 가게 생겼는데 이런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저 주변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장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어떡하느냐, 망하는 거 아니냐, 막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듣는데 일단 주변 사람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그쵸? 맨날 좀 빠지기는 하는데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맨날 먹으려 그래. 좀 잠깐 쉬어갈 때도 있는 거지. 과거에 뭐 석유 파동이다, IMF다, 뭐 리먼 사태다, 심지어는 코로나 사태다 하면서 쭉쭉 빠졌을 때도 결국은 다 올라오고 뭐 더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잠깐 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흐름에서 잠깐 이제 쉬어가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면 결국 다시 올라갈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시장을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면 우리 다 빌딩을 샀죠. 그러니까 수능을 하면서도
하락할 때는 조금 빠지는구나. 오를 때는 좋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퀀트가 좋은 거잖아요. 검증한 대로 또 자동으로 거래되니까 손매매 하면은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를 반복하는데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으니까 사실 저도 이제 단톡방 보면은 그 1일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처럼 저도 내색은 안 하지만 떨어지면 마음이 아프지요. 그렇죠. 저희가 젠트레이더도 심리적으로 내 관여 없이 정해진 대로 매매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니 하루 종일 그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닌데 저도 이제 이 기회를 들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서비스를 만든 것 자체가 적어도 투자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거라 저희 서비스 이용하실 거면은 가능한 믿고 가만히 믿고 놔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8시 반이랑 8시 50분에 젠트레이더가 돌아가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거 확인하고 잘 돌아가는구나 하고 그냥 꺼둬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네. 체결되었습니다 오면 이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시스템 스탑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요. 젠트레이더를 끄거나 아니면 전략 변경을 통해서 매매가 안 되는 전략으로 변경하거나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알면 제가 이러고 있지 않겠죠. 네. 시장 상황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다만 아직까지는 제 백테스팅 기준으로 과거에 백테스트 눌렸을 때 빠졌던 것보다는 아직 여유가 있기도 하고 뭐 과거에 보면 뭐 심지어 3개월 연속으로 빠지기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잠깐 빠졌다고 해도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그 웅크리는 거다. 그치, 추진력을 얻기 그치.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군요. 그렇죠. 네. 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손매매를 워낙 못하다 보니까 나보다 낫겠지 그런 정도 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매매를 한 게 2015년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고 이제 몇십만 원 정도 소액으로 매매를 했는데 여러 가지 매매했죠. 오르네 사고, 떨어지네 팔고, 비가 오네 사고, 지진이다 하면 지진 테마주 사고, 힐러리 트럼프 하고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매매를 나름 공부해서 하신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뭐가 좋다더라 하면 이제 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초반에 상한가 근처에 가는 거 사가지고 상한가에 팔아보기도 하고 뚝 떨어져가지고 하면서 팔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버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할까요? 수익 보는 날이 손실 보는 날보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상위 한 30% 되신 거네요. 돈을 버셨으면. 벌었으니까 그러겠죠. 반대로 좀 손매매하면서 실패했었던 경험도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초반에 매매를 그렇게 내동 매매를 하다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인가요? 제가 STX라는 종목을 들어가서 조선주였던 것 같은데 샀는데 좀 떨어져서 물렸구나. 조금 더 버텨봐야겠다 생각을 이거는 했는데 추진력이 위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거래 정지를 당한 거죠. 싱콜이었군요. 네. 그때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아서 지금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날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나고 있어요. 주식의 STX, 코인의 FTX. 하여튼 그 TX가 별로 안 좋네요. 갑자기 궁금한 게 코인도 해보셨어요? 예, 코인을 접한 게 그때 거래 정지를 당하고 나서 주식 매매를 아예 손을 놨었거든요. 그러다가 16년도 말 비트코인을 처음 접해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매매를 시작했죠. 그땐 본격적인 상승 전후로 기억하는데요. 그쵸. 그때는 비트코인이 100만 원이 되지 않을 때 네. 소액이지만 이제 샀다 팔았다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란 종목이 있고 이더리움이란 종목이 있는데 이더리움을 봤을 때 한 5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했는데 얘가 10만 원, 20만 원 올라가길래 올라가네?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 이름이 비슷한 게 있는데 얘는 9천 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샀죠. 다음날 2만 몇천 원, 그 다음날 4만 몇천 원, 5만 원까지 찍고 내려오길래 팔아가지고 한 5배 정도 수익을 봤던 기억이 있고 그 경험을 계기로 해서 투자나 주식 같은 것도 더 공부를 하게 됐고 현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손매매에 대해서는 그리 나쁜 기억은 없네요. 많이 벌 때는 뭐 장인 연봉 뭐 그 이상으로도 벌어보기도 하고 FTX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도 돈이 있었어요. 제가 괜한 말씀을. 그래서 억 단위 되는 돈 저거 해보기도 하고
다른 걸로 다시 좀 어느 정도 복구를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걸 경험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또 해탈하신 게 아닌가. 어쩌면 그럴 수도 싶습니다. 네. 있어요. 네,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좋잖아요. 특히 읽는 경험. 삶이 안정된 다음에 잃게 되면 더 절망적인데 제가 또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게 한편으로는 뭐 아직 젊으니까 뭐 지금 날려도 혹시 벌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서 좀 과감한 투자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젠포트를 하게 되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처음에 젠포트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설명을 물 기본적인 걸 듣기는 했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그냥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다가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팩터 이름도 평소 제가 알던 거랑 조금 다르고 보조지표를 참고를 많이 했었는데 보조지표 수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다르기도 하고 기존 매매 같은 경우는 분봉, 시간봉 같은 짧은 매매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젠포트는 또 일봉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게 차이가 있으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낯설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을 만드는지 뭐 고민하고 아이디어 얻고 여쭤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전략을 만드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버는 거겠죠? 그쵸? 뭐늘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뭐 전쟁이나 질병이나 하면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휘청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길게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당일 들어가서 당일 매도하거나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 매도하는 짧은 전략 위주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손매매 할 때는 추세 전략도 하고 반등 노리는 역추세 전략도 노리고 했었는데 백테스트 결과상으로 이제 추세 전략이 조금 더 우수하게 나와가지고 추세 전략 위주로 매매를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와 리턴이 있으면 그 중간 정도를 좋아하거든요.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택하는 방법은 상관성이 낮은 다수의 전략을 활용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리스크는 줄지만 당연히 총체적인 리턴도 줄죠. 근데 이제 코스피 5000님께서는 리턴 쪽을 좀 더 중시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물론 리스크를 그만큼 감수한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크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좀 더 큰 리턴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